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다른 지붕공사 업체에서 이제 지붕공사를 했던 곳을 이제 보수 차원에서 연락을 받고 이제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점검상 이제 올라왔는데 몇 번의 지붕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원인인지 한번 지붕 위로 올라와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붕 위에 이제 올라왔고요. 지금 가장 비가 많이 새는 부위가 요 벨리 부분 해침자리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요 사이가 뭐 좀 많이 벌어지게 시공을 했어요. 원래는 사실상 이렇게 겹쳐서 이쪽 길게 겹치고 이쪽도 한 5전 정도 겹쳐서 요 지금 물골 있죠, 요 회침자리가 사실상 안 보이게끔 시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벌어져도, 물론 이 밑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이거 404 용마를 거꾸로 뒤집어 시공을 했는데 여기에 물이 범람만 하지 않으면 새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렇다 쳐요. 뭐 만약에 못 자르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벌어지게 시공을 했다고 쳐요. 뭐 근데 진짜 원인은 뭐냐면 요 밑에가 있어요. 요 밑에 회침은, 야, 이거는 뭐 벌어지는 것도 좀 많이 심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바로 셀 것 같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치고 들어갈 확률이 높죠. 왜냐면 위에 거 같은 물량하고 이 물량이 합쳐지면서 밑에는 물량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는 더 솔직히 회침자리를 넓게 해주거나 아니면 요거를 최대한 물이 흐르지 않게끔 최대한 더 좁혀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허벌창나게 벌어졌으니 많은 물량이 내려올 때는 이 물이 가만히 쭈룩 내려가는 게 아니라 치고 이 강판 이 속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량이 이쪽에서 더 많아지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쪽에서 샌다고 하는데 이거 100%입니다. 100%. 이런 부에서 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시공이, 그리고 판 시공을 할 때도 여기 보시면 판이 지금 다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찌그러져서 지금 물이 고여있어서 이제 먼지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강판을 쓰더라도 이거 얼마 못 가요. 못 가. 누수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판도 이게 찌그러지는 원인이 이쪽에 보시면 판이 엄청 찌그러졌죠. 이게 그냥 빗물에 의해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누수 발생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지붕 시공을 할 때 지붕 전문가는 판을 어디를 밟아야지만 판이 찌그러지지 않고 시공하는지를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비전문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바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밟다 보면 바로 판이 그냥 찌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올라가서 이거 사람이 밟았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지는 건데, 이게 모르고 밟으니까 찌그러지는 거예요. 뭐 전문가들은 어디를 밟아야 찌그러지지 않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게끔 밟고 지붕공사가 가능한데, 비전문가들이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붕 공사를 하긴 했는데 어디 업체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알 생각도 없고. 근데 이거 영상을 찍는 거는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지붕 공사가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른 지붕 공사 업체도 혹시나 뭐 이렇게 시공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공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영상으로 담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면 좀 안 되긴 하죠. 자,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아니 여기는 무슨 뭐 스크류 볼트를 박았다고 쳐요. 그래, 알겠어요. 뭐 어디는 스크류 볼트를 박고, 어디는 그냥 이거 그냥 긴 나사 있죠? 긴 피스를 갖다 박아놨어요. 뭐 이게 뭐 그래요. 뭐 고정하는 거 면에서 뭐 작업은 뭐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붕 강판 못이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굳이 피스를 박는다? 뭐 안 박을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피스를 박으면 나중에 뺄 때
뺄 때 힘들어요. 보수하는 것 자체가 판을 뜯어야 되는데 이 판 나사를 일일이 돌려서 빼거나 만약에 나사가 마모되거나 아니면 녹이 슬어가지고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보수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그런 것 때문에 2+2 중못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2+2 중못을 쓰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공사를 하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판이 되라고. 그리고 자재를 또 거치해 놓을 때도 이제 쓰기 위해서 강판 전용 2중 2+ 못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여긴 전용을 하나도 안 사용했어요. 애매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판도 다 찌그러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야, 그리고 해침 자리도 뭐 그렇게 한 이 정도로 벌어지는 건 뭐 차이가 없습니다. 뭐 물론 뭐 기술적인 차이예요. 뭐 잘 덮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안 보이게끔 덮습니다. 근데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샌다? 어차피 밑에 판이 있어 새진 않는데 문제는 이 밑에 거예요. 이 물량이 점점 밑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지는데 더 벌어지게끔 시공하면 이건 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100% 하자. 그래서 지금 보수로 왔는데 뭐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판 다 뜯고 밑에 판 넓은 걸로 S골 넓은 걸로 회침자리 잡아주고 이거 좁혀줘서 해주고 그리고 뭐 여기는 시공 안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여기 판 정확히 맞춰서 또 해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이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춘혈용마루잖아요. 춘혈용마루인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끊는 게 아니라 저쪽 끝에부터 가서 끊어야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만 끊고 저기는 뭐 그냥 그대로 바로 실리콘 처리만 이러면 백방 저것도 뭐 문제가 있죠. 빗물이 타고 들어가죠. 이것도 시공이 잘못돼. 여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끝까지 안 나가고 저기 앞에도 보시게 되면은 저쪽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죠. 물론 각이 꺾여졌으면은 따로 별도로 꺾여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쪽에서 그냥 마감 때려려 버렸죠. 그래서 저거 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거 이 정도 시공이면 뭐 100%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이쪽 보게 되면 분명히 한턱 안 걸렸을 거예요. 여기 자, 손 넣어볼게요. 안 걸려요. 원래 여기서 걸려야 되거든요. 안 걸리죠. 이 한턱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제 손 꺾이는 거 여기서 꺾여요. 여기서 한 오전에서 꺾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빗물 튀면 여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누수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턱 안 걸리게 한 것도 빗물 새는 원인 중 하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했나? 한턱이 안 걸리면 어떻게 했냐? 얘기했잖아요. 이쪽에 안쪽에 턱을 주는 실리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폼 작업을 해서 턱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된다. 턱이 없으면. 여기 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뭐 지붕공사를 하시는 업체 분들 중에서도 뭐 물론 뭐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 선정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것도 뭐 신중하게 가할 필요도 있고 또 만약에 지붕공사 하는 업체 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뭐 적은 금액으로 공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판이 원장으로 내려와야 되죠. 원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짧아서 여기 밑에 판 먼저 하고 윗장 덮어 씌운 것 같네. 뭐 그래야 돼요. 짧으면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하더라도 이 골하고 맞게끔 요 이음새가 보이지 않게끔 완전히 이게 눌러줘야죠. 근데 지금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띄우게끔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 또 여기도 밟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깔고 그냥 뭐 밟고 다닌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저희가 또 보수를 해야 될 거고 또 문제점 뭐냐, 원래 모든 지붕은 이 윗골에다 못을 박거나 고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빗물이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화가 되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이런 곳에다 낮은 골에다 빗물을 하면 빗물이 이쪽에서 뭉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셀 확률이 높죠. 근데 여기 밑부분 보면 여기 보이세요? 윗골이 아니라 밑에 게 낮은 골에다 박았죠. 이게 뭐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물이 이쪽으로 고이면서 계속 누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 밑에 골 여기도 그래요. 다. 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판 고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윗골에다가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영상 보셨다시피 지붕 상태가 굉장히 말이 아니죠.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지붕 상태가 굉장히 잘못 시공됐다라고 확연히 느껴지실 거예요. 영상 속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대표적으로 딱 봐도 지붕 강판이 굉장히 눌려져 있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돼서 거기 흙 고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빗물이 깨끗한 빗물이 아니에요. 빗물이 다 내리고 고여있다가 그 빗물이 마르면 다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그게 고여있는 거예요. 그게 흙이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지붕재가 좋은 재질이라도 빗물이 고여있으면 그 지붕재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다 눌려있고. 흙에 또 왜 눌렸냐면,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정확히 상자리, 목재가 단인, 이 강판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목재를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재를 밟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지붕 전문가, 지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상자리를 파악해서 그 부분만 밟고 다녀요. 왜냐면 그 부분만 밟고 다녀야지만 지붕 강판이 찌그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만약에 그 상이 없는 자리를 밟으면 지금 지붕 강판 같은 경우는 강판이니까 구겨지지만 만약에 썬라이트, 넥산 이런 경우는 바로 그냥 추락합니다. 상자리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 전문가들은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상자리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봐도 그냥 상자리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밟고 다니니까 지붕 상태가 이렇게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붕은 항상 지붕 고래에 높은 골이 있어요. 높은 골에다만 다 고정을 해야 됩니다. 지붕 강판을. 근데 뭐 높은 골에도 고정을 하고 뭐 밑에 뭐 들뜬다고 막 낮은 골에도 막 고정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높은 골은 빗물이 탔을 때 높은 골에서 빗물이 모여있지가 않고 바로 낮은 골로 빗물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빗물이 누수되는 게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높은 골이 아니라 낮은 골에다 받게 되면 빗물이 거기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 상단 쪽에 낮은 골은 상관없는데 상단 쪽 낮은 골도 상관은 그러니까 상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도 좀 덜하죠. 근데 점점 이 물이 내려오면서 물량이 커지겠죠. 위에 있는 물도 합쳐지고 여기 있는 물도 합쳐지고, 그러니까 점점 내려올수록 물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맨 밑에다가 피스 낮은 물 막 내려온 데다가 거기서 피스 박아봐요. 그럼 거기 그냥 영락 없이 새는 겁니다. 영락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낮은 골에 박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붕공사 셀프로 시공할 때도 혹여나 지붕공사를 생각이 있으신 분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절대 낮은 골에 피스 박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높은 골에다가 피스를 박아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회첨자리죠? 회첨자리, 회침자리, 벨리 부분, 계곡 물줄기가 형성되는 부분, 딱 그건 지붕면과 지붕면이 합쳐지는 부분, 이 V자 형태의 골, 물골이 형성되는 이 V자 형태. 이 부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연태까지 영상 시공하면서 그 부분, 이 부분을 또 영상에도 많이 잡혔을 거예요. 그 부분에 한 번이라도 이 지붕판과 이 지붕판이 벌어진 걸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물론 이 지붕문이 끝나고 이 지붕면이 끝나서 벨리 부분이 아니라 아예 물바지 형태 있죠? 물바지 형태는 이거는 무조건 띄워줘야 됩니다. 왜? 그 물바지 형태는 나중에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점검을 해야 되기도 하고 만약에 막혔을 때 육안으로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겹쳐놓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벌어져 있어야지만 원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AS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바지로 형성되는 부분은 띄지만 반대로 회침자리 위에서부터 이 내려오는 거리 있잖아요. 이 회침 벨리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겹쳐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물바지가 떨어지면 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물이 확 내려올 때 타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벌어진 곳은 벌어지고 가위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위질이 일정치 못하고 이거를 잘 못 자르기 때문에 삐뚤빼뚤하고 벌어진 것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보면 되고, 또 안쪽에 또 보게 되면은 이제 회층 강판을 깔긴 깔았죠. 영상에서도 보셨죠? 근데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로도 충분히 물을 안 타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까 말했다시피 지붕판하고 지붕판을 최대한 겹치면 돼요. 그럼 타고 넘어갈 일이 없어요. 이 회청, 이 밑에 1차적으로 까는 강판이 작아도. 근데 이 강판이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판이 띄어져 있어. 이거 영락없이 되는 거죠. 타고 넘어갑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 비전문가들이 그거를 캐치할 수 있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이거 덮어놨어. 위에서 보면 당연히 덮어져 있지. 비가 안 새는 것처럼 보여. 왜? 다 덮어져 있으니까. 근데 빗물이 내려오고 이게 타고 넘어간다는 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는 거예요. 오늘도 뭐 물어봤는데 영락 없어요. 거기 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공을 할 때 잘 확인하고 시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팩트 있게 확인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또 구도 설명을 또 하는 이유는 이게 뭐 다른 업체가 뭐 잘못했다 뭐 잘했다 이런 거 솔직히 뭐 따지기도 싫습니다. 이 공사라는 게 이게 괜히 이게 딴지 걸고 하면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공사라는 게 정해진 방식이 있진 않아요. 최대한 오랜 경험과 습관과 통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공식화가 돼서, 이렇게 이 작업 방식에 그런 게 될 뿐이지, 각자 작업 스타일은 다 틀립니다. 오른손잡이와 왼손 드릴잡이가 틀리듯이, 왼손 드릴 쓴다고 이 사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제 판단에 다른 공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반대로 그 사람이 너가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 좀 길어졌지만 이게 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오히려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좋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저희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렇게 공사해서 물론 그거를 한 공사업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공사업체는 있지만 결국 그 공사업체가 몇 번은 왔겠죠. 비가 샌다고 하면 몇 번 왔겠죠. 근데 결국은 그 공사업체 해결 못하고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연락도 안 받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집주인은 계속 지붕공사는 비는 새, 우라통은 터져, 속에선 불이 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이미 지붕공사 업체 맡긴 데는 그냥 나몰라라 잠수 타고 없어지고. 결국은 찾다 지붕공사 다른 업체 찾다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저에게 연락을 받아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비가 샌다, 좀 와서 봐줄 수 있냐. 물론 저희도 지붕 일을 하다 보니까 가서 확인하고 이제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면 오히려 지붕공사를 한 지붕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게끔 시공이 돼서 저희 업체가 가서 이거를 고쳐주면 또 돈을 받고 또 보수하면서 또 돈 받고. 근데 저희는 굉장히 좋지. 그런 게 많을수록 오히려 그렇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잘못 시공된 지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좋아요. 왜? 연락받으면 가서 보수해주고 비 안 새게끔 고쳐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대로 또 돈 받고 보수 비용 받고 또 공사를 하니까 돈 버는 일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물론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붕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연락 통화가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이 와요. 정말 많이 오는데, 분명히 영상 보신 분 중에서, 보신 분, 몇십 명 중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커트했어요, 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현재 있는 지역에서 사실 뭐 전국으로 가서 뭐 이곳저곳 뭐 일만 있으면 가서 일을 해주고 뭐 도와주면은, 그리고 어렵게 제가 연락처를 일보다 공개를 잘 안 하잖아요. 알다시피 뭐 하면 저 연락처 공개를 솔직히 잘 안 합니다. 특정한 거 빼고는. 그렇다 보니까 힘들게 찾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걸 맞는데, 죄송해요. 좀 이따가. 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분명히 영상 보신 분, 그 수십 명의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영상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전국으로 막 다니면서 일을 하면 뭐 좋긴 한데, 그건 말고도 현재 제가 어디 지역이라는 거 말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미안해요. 왜냐면 또 연락 많이 오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있는 이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스케줄이 지금 너무나 꽉 차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 솔직히 커트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상 먼 데를 못 나가는 이유도 그겁니다. 저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일도 지금 계속 쌓여 있는데 저와 같이 삼촌분, 팀원분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먼 데까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먼 계신 분들은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지붕업체는 어떻게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본 건 이런 잘못된 시공은 극히 일부고, 정말 저희 업체보다 잘하는 업체들 정말 너무 많아요. 전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비 오면은 장난 없잖아요. 비 오면 비 새는데 어떻게 빨리 해야지. 그래서 업체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희 업체인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 가깝네요. 저희 해주세요. 거리 얼마 안 되네요.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같은 지역인데도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잡혀져 있는 일정이 지금 못 잡아도 최소 지금 장마 전인데도 한 달 스케줄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하려면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공사 계약을 하셔도 저희가 한 달 후 정도 이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저 현재 얘기를 전화 통화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달 전인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만약에 그 안에 비가 오면 한 달 스케줄 꽉 차서 했는데 비가 와서 한 집이 미뤄지면 더 밀려날 수도 있는 거죠. 한 달이 더 이렇게 일이 생기면 비 올 땐 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이 오늘 공사를 하겠는데 오늘 비가 와. 그러면 이 일정이 미뤄지는 거예요.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 달 기간이 이 스케줄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공사해야 되는데 제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꼭 그날 어디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그 일정이 한 달 늦게 잡았지만 오히려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빨리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도리가 있어요. 그 전 사람 거 공사를 앞당기는 게 아니라 이 집 공사 분량이 딱 이틀이면 끝나. 근데 그 바로 다음번 집 공사가 3일, 4일 걸리는 공사야. 근데 이거 말고 한 달 후에 잡았던 공사가 이틀이면 되는 공사야. 근데 이틀에 공사하는 이분이 잠깐 나가야 돼서 잠깐 이것 좀 밀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다음번이 아니라 이 이틀 공사짜리를 미리 연락해서 바로 땡길 수가 있어요. 한 달 기다리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약간 좀 대화 좀 어긋나는 아무튼 제 스케줄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도 연락처 공개를 잘 안 하는 이유도 그렇고, 좀 많으신, 지금 뭐 제가 전국까지 수십 명이 전화가 많이 오셨는데 제가 다 안 된다고 한 말씀도 이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빌면서 이렇게 남깁니다. 말도 뭐 제대로 안 나오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런 집들이 많으면 저희 업체는 좋아요. 뭐 돈 벌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
그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얼마나 되게 마음이 아파요. 자기 지붕공사 했는데 돈은 또 들어가야지, 비는 계속되지.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를 차마 저도 모른 체 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러기가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먼 지역이면 차라리 커트 쳐버리는데 같은 지역인데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전화까지 어렵게 찾아서 이렇게 막 하면 마음이 너무 저도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잘못된 시공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는 이제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된다, 비가 샌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화면만 그냥 소개만 했지만 나중에 이런 걸 보수하고 하면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시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까지 마치 딱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영상도 저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아 이렇게 시공해야 그런 부분은 안 새는 거였구나, 그거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교부제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 그래서 그 얘기했다. 이미 이 공사, 이런 보수 공사 뿐만 아니라 이 공사보다도 더 큰 금액의 막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 공사. 그런 공사들이 이미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을 참 안 나왔으면 좋을 뿐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이렇게 공사하는 업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게끔 마음이 누구보다 아픈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왜 안 되는지 이런 시공법 같은 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계기도 지금 시간을 써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집주인이 가장 이제 주의해야 할 점, 업체 선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연락처를 안 남기고 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붕공사 하실 거면은 이제 다른 업체 지붕공사를 알아보시는데 적어도 업체 한 대만 알아보지 말고 2개, 3군데 업체는 전화하셔가지고 비교 견적을 받아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지붕공사 하는 업체들 너무 이런 말 하면 좀 안 그러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격이 이게 과자나 빵 사면 정확히 500원 소비재 가격 이렇게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공사는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야. 그러니까 덤탱이 실 수도 있는 겁니다. 바가지 씌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고자 적어도 2개, 3군데는 아예 지역에 딴 데나 올 수 있는 지붕공사 한 군데 업체가 만약에 1000만원 불렀어요. 근데 이거 1000만원 공사했는데 다른 업체 보니까 이거 700만원 밖에 안 나와. 그럼 300만원이 그거야.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좀 맞추고자, 바가지나 덤탱이 좀 드시는 걸 막고자, 적어도 2군데, 3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보면 어떤 데는 7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어떤 데는 한 800만원 정도 나오네? 그러면 7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우리 집은 7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지붕공사 견적 정도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나 본인한테 이제 맞는 지붕공사를 의뢰해준 그분한테 이제 공사를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비교 견적을 받아보니까 아예 그냥 가격을 다 낮추는 거야. 이게 정확한 부속자재가 예를 들면 800만원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그 사람 업체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마진 남고 공사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견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문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보면 이 업체가 딱 800이면 어느 정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800만원이면 가능한 정상적인 공사인데 이걸 갖다가 700만원, 600만원 후려쳐. 그러면 마진이 좀 적게 이제 해서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공사를 딱 보면 그 사람들도 600만원에 내도 아예 마진 없이 자기 자선사업가 마냥 나는 그냥 봉사하듯이 공사할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600만원에서도 어떻게든 마진 남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제대로 된 부속자재를 안 쓰는 거야. 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금 영상 보이시죠? 지금 영상 보이시는 분은 그렇게 날린 공사 쳐버리는 거야, 그냥. 마치 전문가 인건비 비싼 비전문가 해가지고 그냥 받는 거야, 그냥 다. 그리고 돈 받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사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주인분들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한번 공사할 거, 제대로 제값 주고 공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지붕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아무 업체나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붕 전문으로 몇 건의 그러니까 지붕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아닌데, 땡땡땡 건축이에요. 근데 물어봤더니, 저는 판넬도 하고요, 조적, 벽돌도 쌓고요, 저희는 종합건축이기 때문에, 지붕 이런 거 다 해요. 이런 업체가 물론 못한다는 건 아닌데, 이런 업체보다는 그래도, 저희는 칼라강판 지붕공사만 합니다. 저희는 그냥 다른 거는 다 할 줄도 모르고요. 그냥 오로지 저희는 그냥 지붕공사만 그냥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어서 다른 거는 혹시 판넬도 아예 못해요. 조적? 못해요. 저희는 그냥 저희는 그냥 지붕만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지붕공사를 조금 제대로 하는 공사업체를 찾는 게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업체가 확실하게 지붕공사를 몇 채 했는지, 혹시 이 옆집도 했는지, 가장 중요한 거, 옆집에 지붕공사 했잖아요. 근데 이 업체를 봐. 지붕공사 잘했어. 그러면 그 옆집한테 물어봐요. 자기도 지붕공사 할 건데 이 옆집 공사 잘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어디서 했어요? 그 업체한테 하는 게, 그 업체가 비싸더라도 그 옆집 공사, 잘한 업체, 그 업체 찾아서 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업체 선정을 좀 잘할 수 있지 않는 방법일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정을 하셔서 지붕공사 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된 상태고 주저리 앞뒤상 다 자르고 노편집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지금 오늘 좀 그런 공사가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는 다른 업체분들은 나이도 어린 게 깝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깝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비가 새게끔 했으면 끝까지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고, 그런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하려면 시공 자체를 처음에 제대로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앞으로 지붕공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잘못된 칼라강판 지붕공사 이렇게 나쁜 말로 말하면 이렇게 날린 공사하고 도망가는 업체들이 많아지면, 제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전 좋아. 일 없으면 또 보수공사에서 보수 또 돈 받으면 되니까 고쳐주면. 근데 그걸 떠나서 좀 더 이것보다 크게 보면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전문가들 자체가 다 욕먹는 겁니다. 그런 업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칼라강판 지붕에도 칼라강판은 무조건 비세 그런 업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업체들 많으면 오히려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 잘 하고 계신 다른 칼라강판 이런 기술자분들이 덩달아 욕을 먹게 됩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싫어서. 물론 모르겠어요. 아무튼 팩트는 그래도 집주인분들 그래도 그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큰 돈 들여서 한 거니까. 아무튼 지분 선정 잘 하셔서 공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지붕공사 정보나 아니면 지붕공사 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